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한국은 추분을 지나면 날씨가 추운 계절로 접어들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추분의 제철 음식으로는 버섯, 햅쌀, 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1일은 고향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제기구의 고위급 일반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대통령 의정서 장이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 총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2일 오후 9시에 진행될 두테르테 유엔 연설은 코로나 전염병, 인권 및 정의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설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발전을 포함하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필리핀의 주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법률 고문이자 전 대변인 파넬로는 사라 다바오 시장이 2022년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두테르테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라카냥에 머물지 않고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대중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라 두테르테 대통령, 두테르테 부통령 조합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라 시장에 대한 대통령 출마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라 시장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레즈 전 하원 의장은 필리핀 정부의 전염병 대응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뇌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베리조와 두테르테는 같은 변호사로 오랜 친구였으나 사라 두테르테 시장이 주도한 쿠데타로 지난 2018년 7월 하원 의장에서 축출된 후 그들의 우정은 갈라졌습니다. 알바레즈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아직 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 지방 정부에 따르면 마닐라베이 백사장 건설을 위해 백운석을 채취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벌크 선박에 백운석이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동안 500m 지역의 산호가 백운석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9월 8일 지방정부는 현지에서 백운석의 추가 추출, 판매 및 운송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닐라베이에 500m 백사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500톤의 백운석이 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없는 지역에 대해 새로운 정상, 분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대통령궁이 발표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새로운 검역 분류는 데이터에 중심을 둘 것이며 과학의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덜 제한적인 MGCQ로 한 단계 낮추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MGCQ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배가율이 28일 요건에 합당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현재 13에서 14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10월 1일 이전에 새로운 검역 분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프로토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2주 단위가 아닌 1개월 단위의 검역 분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라몬 로페즈 무역산업부 장관은 대중이 코비드19 규칙을 준수한다면 메트로 마닐라와 주변 지역을 MGCQ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최소한의 건강기준을 준수하여 감염률을 낮추는 데 협력하며 경제를 더 개방할 수 있는 MGCQ로 권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페즈 장관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이 메트로 마닐라 대도시의 격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례 100의 시간, 사회 경제적 영향, 사망 비율, 감염 추적 등의 몇 가지 요인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해외 파견 중단에 대한 추가 예외를 승인해 최대 1,500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다고 벨로 노동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는 8월 31일자로 완전한 해외 취업 서류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출국을 허가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고용부는 3월 8일 현재 해외 고용이 확인된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만 출국을 허용했으나 반복적인 출국 요청으로 인해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의료 종사자는 대부분 간호사로 필리핀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해외에서 일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가 면봉 검사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의 발행에 대한 권고를 제출했습니다.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적십자사는 4,000페소의 검사비가 소요되며 블라칸의 한 검사실은 3,700페소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발렌시엘라의 검사실은 6,995페소를 청구하고 있고 일부 사립병원은 최대 12,000페소도 청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면봉 검사에 대한 가격의 규제가 대통령이 발행하는 행정 명령에 의해 규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면 경찰서에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은 보건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으며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구매할 것이라며 백신에 대한 출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대만 및 호주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오 사라 시장은 주류 판매 금지를 해제했지만 월요일부터 판매 및 소비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중들에게 술을 판매, 서빙 또는 소비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주류 전문점은 운영할 수 없지만 식당은 최대 2병 한도 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다음 학년도 3분기, 4분기 1:1 학습교재 인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0억에서 400억 페소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학습자료를 배포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년에 학습교재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약 2,20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 중 약 1,300만 명, 59%는 학습교재를 원격 학습 모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듈 학습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내년도 예산 4조 5천억 페소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이 가장 많은 6,065억 페소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MMDA가 에드사의 13개 유턴 슬롯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MMDA는 새로운 버스 차선을 위한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유턴 슬롯의 점진적인 폐쇄가 2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턴 슬롯의 폐지는 버스 통근자들을 위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을 세계 5위 조선국으로 도약시킨 한진 수빅조선소가 호주, 미국 컨소시엄에 인수된다고 필리핀 해양산업청이 22일 밝혔습니다. 호주, 미국 컨소시엄에 해당하는 업체는 호주 조선사 오스트랄과 미국 투자사모펀드 서버러스로 알려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은 2006년부터 도산 전까지 수빅조선소에 23억 달러를 투자하고 약 120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16년부터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빅조선소는 2019년 파산 위기를 겪었으며 기업 해상 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등록해야 하며 운전자는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ATO 관계자가 22일 밝혔습니다. ATO 책임자는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의 작동을 제한하는 것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코리아 아세안 오민영 위원장, 필리핀 윤희성 위원장, 노준환 필리핀 감사는 지난 21일 쾌전시 경찰서를 방문해 루니 몬테주 경찰서장을 예방하고
쾌중경찰서 산하 불이웃을 위해 쌀 200포를 후원했습니다. 몬태조 경찰서장은 청년코리아 오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초청해 환담을 나누었으며 한국 음식을 좋아해 쾌존에 있는 한국 식당을 자주 찾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갈 수 없어 아쉽다고 전하면서 청년코리아의 후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오민영 위원장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민영 위원장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필리핀을 도와 코로나를 극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코리아 아세안 오민영 위원장은 지난 2017년 필리핀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9년 아세안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윤희성 필리핀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해 교민사회와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만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 임원진은 지난 9월 17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들의 실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0 세계 한인회장대회 의장 자격으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심상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750만 해외동포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기본 생활조차 위협받는 취약 교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한인회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회장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7조에 의해 소득세법상 내국인으로 인정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183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전시 사태와 같은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아총련 임원들의 외통위원장 방문에는 심상만 회장의 동생인 심상정 의원이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응원하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필리핀은 7일 연속 3,000명대 확진자 발생해서 오늘은 1,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1,635명으로 총 확진자는 291만 1,78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583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102명, 일로일로 97명, 리잘 67명, 세부 5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85%로 1,435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506명으로 35% 발생했습니다. 깔라바라존에서 242명, 중부 비사야 14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근로자 9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2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2,648명이었습니다. 어제 15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은 50명이 추가로 사망해 5,0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명, 서부 비사야 10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50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38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450명으로 총 23만 643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79%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3만 541명으로 총 322만 1,77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5.3%였습니다. 취합된 실험실은 어제보다 1개 증가한 총 130개 실험실에서 121개 실험실의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1,000명대로 감소하기 전 2주 동안 3,000명대의 확진자를 유지했었습니다. 필리핀 대학교 연구팀은 9월 말까지 31만에서 33만 건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항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해안경비대는 21일 필리핀에 입국한 승객은 2,874명, 해외 근로자 2,364명, 일반인 509명, 항만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쇄기간 중 입국한 승객은 항만을 포함 28만 280명이며 21일 검사에서 양성은 362명으로 총 양성 확진자는 2만 4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게오에 위치한 골프장 3곳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파이누드 골프장은 주말 동안 라운딩한 플레이어가 양성 확진되어 22일 소득을 위해 임시 폐쇄되었으며 수요일 재개장합니다. 또한
바기오 골프장은 21일부터 임시 폐쇄했으며 캠프 존에이도 캐디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까비떼 신랑에 위치한 리베라 골프장도 지난 18일 직원에 대한 검사에서 양성이 확진되어 22일과 23일 이틀간 골프장을 휴장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골프장 보건규칙을 준수하셔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이 필리핀으로 송금을 보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앞으로 기존보다 저렴하고 빠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리핀 메트로뱅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보통 2-3일 소요되는 필리핀 송금이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도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일반 해외 송금에 비해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46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5원 6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04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5시 5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